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형 2번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로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 기출문제를 풀 때 필요한 추가 개념을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할 내용은요, 지수와 로그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는 이제 지수 파트에서 A의 X승이 B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로그로 표현을 하자면 X는 로그 A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좀 약간의 이 부분을 외울 수 있는 팁이라고 할까요? A는 이제 지수 파트에서도 미치고요. 여기 있는 로그 파트에서도 미치죠. 그래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지수에 관련된 내용을 로그로 변형을 시키던지 아니면 로그에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지수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때 가끔씩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용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잊어버리지 않고 문제 풀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개념은요. 잠깐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아이고야. 자, 제가 제목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서로 다른 로그의 곱이에요. 이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 곱하기 로그 CD 다음과 같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놈들끼리 여기서 이제 A, B, C죠. 이 세 놈끼리 서로 자리 이동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A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B는 요 A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고요. A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C는 B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A는 이제 이쪽 빈자리 찾아가야 되겠죠. C 자리로 가면은 주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그 A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언제만 성립한다고요? 밑이 서로 다른 로그를 어떻게 할 때는 곱할 때는 밑에 있는 놈들끼리 무엇이 가능하다?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밑변환 공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로그 AB 이렇게 있으면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로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물론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밑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아닌 다른 수로 바꿔서 풀었을 때 좀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방금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로그 CA분의 로그 CB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C자리에 B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C자리에 B가 들어오게 되면은 로그 B A분의 로그 B의 B는 1이니까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같은데요. 지금 밑과 진수의 자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바뀌었죠? 네. 자, 그럼 밑과 진수의 자리가 위치가 바뀌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 이제 마지막 그 개념인데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문제를 풀다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의 로그 BC라고 하는 형태, 여기 있는 지수 자리에 로그의 형태가 들어와 있을 때는 누구하고 누구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자, 여기는 A와 C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C의 로그 B A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두 번째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죠. 1보다 큰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 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자, 형태가 지금 다음과 같죠? A는 B는 C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기계적으로 는 K라고 쓰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건식이 지금 하나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A는 B는 C다 라고 하는 이런 한 가지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 자, A도 얼마가 되고 K가 되고 B도 얼마가 되고 K가 되고 C도 얼마가 된다 K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접근 방법처럼 자, 얘를 이제 K라고 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AB도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BC는 자, 양변에 2를 곱해준 2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CA는 양변에 4를 곱해준 4K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K가 되겠고요. 얘가 2K가 되겠고요. 얘가 4K가 돼요. 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제 7K가 되는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K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식을 변변 곱해줍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좌변은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 곱하기 로그 CA가 될 거고 자, 우변은 8K 3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좌변을 보면 밑이 서로 다른 로그가 곱해져 있죠. 앞에서 개념 설명했듯이 밑이 서로 다른 로그를 곱할 때는 여기 있는 밑 A와 B와 C의 자리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A가 오고요. 이쪽에 C가 오고요. 이쪽에 B가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전부 다 1이니까 1을 3번 곱하면 뭐 1. 자, 주어진 결과는 1은 8K 3승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자, 따라서 K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7K는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41번 문제 계속 풀이해 볼게요. 전형적인 밑변환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은 로그 2의 120, 두 번째 항은 로그 15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이면 밑을 통일시켜 주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항보다는 두 번째 항에 여기 있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서 밑을 통일시켜 줄 수가 있네요. 자, 따라서 로그 2의 120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있고요.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자, 120을 15로 나눠주면 8이 되겠고 8은 2의 3승이니까 전체적으로는 3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4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로그 2의 5의 값이 a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그 5의 3의 값이 b라고 주어져 있고, 자, 로그 5의 12를 여기 있는 a와 b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래? 라고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밑이 5인 로그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밑이 5가 아니라 2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밑이 5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밑이 5인 로그의 어떤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밑이 2인 것보다는 이제 5인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요. 1번만 살짝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1번 조건식을요. 로그 5의 2로 바꿔주면 밑과 진수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로그 5의 12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12가 4와 3의 곱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5의 자 4니까 2하고 2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5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로그 5의 3은 문제에서 b라고 주어져 있고요. 로그 5의 2는 방금 a분의 1이라고 구해냈어요. 따라서 주어진 결과는 a분의 2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풀었던 세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수능 13번 문항이었는데요. 13번에 배치되어 있던 문제 치고는 계산 과정이 조금 껄끄러웠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 B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요. 1보다는 크고 B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 너와 너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이제 기울기도 한번 구해 볼까요?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은 이제 b-a가 될 거고요. y의 증가량은 로그 2에 비해서 로그 2의 a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의 성질을 바로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그 2의 b를 이렇게 a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점은 뭐 a, 로그 2a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L은 자, y 마이너스 로그 2의 a는 기울기는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2의 b를 a로 나눠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닌 주어진 직선의 y 절편 따라서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만족하는 y는 자, 우선은 x 대신에 0이 들어가면 일단 부호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얘네들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가 자, y만 남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b-a 분의 a 곱하기
로그 2에 b를 a로 나눠주면 되겠고, 좌변에 있는 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로그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y절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y절편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계속 가볼게요. 일단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똑같은 y절편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약간의 좀 센스를 발휘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제 2라고 하는 놈이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4로 바뀐 거죠. 그러면 변하는 건 똑같이 방금 구했던 y절편의 이제 이 부분 2 대신에 이 부분이죠. 지금 무엇만 넣어주면 4만 넣어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두 번째 y절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b-a분의 a, 그 다음에 로그 4에 b를 a로 나눠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로그 4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y절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보니까요. 두 y절편이 서로 이제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써줄 수 있는데, 식을 세우기 전에 가급적이면 이제 밑을 좀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검은색 y절편 얘를 밑이 2인 로그로 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튀어나가겠네요. 각각. 그래서 2분의 1에 b-a분의 a에 로그 2에 b over a. 뭐 이거 일단 b를 a로 나눠주면 되겠고, 4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튀어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밑을 통일시켰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자, 이제 정리한 형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동류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동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이제 한 개 있고요. 한 개 있죠. 예, 좀 잠깐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는 한 개 있고, 여기 이제 2분의 1개 있으니까 얘가 이제 좌변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또 2분의 1이 남겠네요. 그 다음에 b-a분의 a에 로그 2에 a분의 b 이렇게 되겠고, 이번에는 얘가 넘어와요. 마이너스 1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놈과 연산하면 얘는 넘어왔으니까 2분의 1에 로그 2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 2분의 1 소거될 거고요. 좀만 더 정리할게요. 자, 이놈을 올려줍니다. 진수의 지수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제 진수는 a가 되겠고, 좌변에 있는 진수는 a분의 b에 a를 b-a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일단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좀 복잡했죠? 뭐 복잡하기보다는 좀 약간 그 번거로운 연산을 통해서 그 두 직선의 y절편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fx가 다음과 같을 때, 자, f1이 40이다 라고 돼 있어요. 뭐 바로 쓸 수 있죠. 자, f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 근데 이게 결과가 현재 4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건 뭡니까? F2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잠깐 한번 써볼까요? 그럼 F2라고 하는 것은 A의 2B승 더하기 B의 2A승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좀 약간 센스 있는 친구들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 전체 제곱에서 뺄 거야. 2배의 A의 B승 곱하기 B의 A승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왜 바꿔야 되냐면 문제에서는 얘가 주어져 있거든요. 얼마라고요? 이게 이제 F1이죠. 4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 결국에는 A의 B승과 B의 A승의 곱을 알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유일하게 알아낸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A의 B승 또는 뭐 B의 A승을 알아내면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나는 A의 B승이 B의 A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자, 요 부분부터 한번 처리를 해드릴게요. 분모에 나와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 이 부분부터 처리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주어진 식에 전체적으로 B-A승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좀 여기서부터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B-A승을 양변에 연산을 해주면 A에 자, B-A승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변은 A분의 B의 전체 A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의 B승 나누기 A의 A승이 되겠죠. 좌변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B의 A승 나누기 A의 A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 양변 A의 A승 이거 0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A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A의 A승이 양변이 소거되고 따라서 남는 결과는 자, A의 B승과 B의 A승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는 두 놈을 더해서 40이 됐으니까 각각은 그냥 20이 되겠죠. 네. 자, 따라서 20의 제곱이 되겠네요. 400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다.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40의 제곱 1600에서요. 80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결과는 800이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항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A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실수 A에 대해서 자, 주어진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군요. 자, 얘와 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y는 A의 x승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P, 마이너스 P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곡선의 교점이니까 얘는 이 교점 얘는 여기 위에도 있지만 여기 위에도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점의 좌표를 주어진 곡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요. 마이너스 P는 A의 P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이 두 번째 점이죠. 그쵸? Q, 마이너스 Q 또한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해주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Q는 A의 뭐 2P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로그 A의 PQ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밑이 다시 한번 밑이 A인 로그에 관련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또 문제에서 방금 구한 이 두 가지 정보를 밑이 A인 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P는 로그 A에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지금 Q죠. 여러분들 제가 잘못 썼죠. Q가 되겠고요. 자, 다시요. 이 Q는 자, 로그 A에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PQ의 곱의 형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문제에서 주어진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변변 더해주면 p 플러스 2q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에 어차피 마이너스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pq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주어진 결과가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p 플러스 2q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p 플러스 2q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항 보겠습니다. 얘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3학년도 6월 비교적 최근이군요. 21번 문항이고요. 자, 흔히들 21번, 22번 문항은 준킬러,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예, 그 중에서도 준킬러 문항이고요.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 접근 방법이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 끈기 있게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려는 습관, 평소의 습관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문제가 좀 힘들었던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57번 문항 풀이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n은 자연수. 자, 다음의 값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정수가 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수를 k라고 놔요. 그러면 너는 k, 뭔지 모르는 정수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값들을 더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는 n 값이니까요. 일단은 주어진 식을 좀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우선은 4 곱하기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수 k가 돼야 된답니다.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n이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n이라고 하는 형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반대편으로 이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 먼저 넘겨주고요. 근데 좋습니다. 4부터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로그 64에 3을 4n 플러스 16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자, 우변은 4분의 k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 64는 2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면 2의 6승이죠. 앞으로 이제 6분의 1이 튀어나갈 거고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에 3을 4n 플러스 16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양변에 6을 곱했으니까 2분의 3k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따라서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해서 2의 몇 승이 되는 겁니까? 2분의 3k승 이렇게 되겠고요. 자, n이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뒤집어 줍니다. 양변을. 자, 그러면 3분의 4n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역수취했으니까 지수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3k승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또 3도 곱합니다. 그러면 4n 플러스 16, 자, 이놈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뭐 이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왔거든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너는 이제 4로 묶어주면은 n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 말은 n이 어떤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4를 곱해도 자연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수에 4를 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4의 배수입니다. 자, 그럼 우변도 어떻게 돼야 돼요?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보니까 이제 3과 얘가 지금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의 배수를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네모 박스 친 저 부분이죠. 지금 녹색 네모 박스 저 지수 형태 저 부분에 적당한 K가 들어가서 뭐가 돼야 되죠? 4의 배수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야지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밑이 지금 현재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 지수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2의 배수, 그러니까 뭐 2나 2 배수, 2의 배수가 아니죠. 2를 적어도 2개, 뭐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K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약에 0이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2의 0승은 1이니까 안 되죠. 4의 배수가. 양의 정수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K는요. 음의 정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분모에는 이 2를 또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K의 후보들은요. 누가 있죠?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또 누가 가능하죠? 이제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6,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8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K 대신에 여기서부터 약간 좀 약간 노가다성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형태들이 K에 들어가야지만이 여기 있는 등호를 만족한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하나씩 찾아보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면은요 4 곱하기 n 플러스 얼마가 4가 K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3 곱하기 소거되고 2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4랑 2개 소거돼서요. 이제 주어진 결과는 3이 6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 아래다 잠깐 쓸게요. 따라서 만족하는 n은 얼마다? 2다. 자, 여기는 2는 1000 이하의 수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더해야 할 그 n 값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칸을 좀 띄울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n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n 플러스 4는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이 6, 2의 6승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4랑 이 두 개 날리죠. 그래서 4개가 남고요. 그러면 주어진 결과는 3 곱하기 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6 곱하기 3 6, 3, 18, 48이 되겠고요. 자, n 플러스 4가 48이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n은 44 이렇게 되겠다. 자, 아직 1000보다는 안 커요.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k 대신에 이제 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4 곱하기 n 플러스 4가 되겠고 3 곱하기 2에 이번에는 몇 승이 될까요?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9승이 되겠네요. 자, 어차피 2개 소거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7승이네. 128인가요? 네, 맞습니다. 128. 그러면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128을 3배 주면 8, 3, 24, 2 3, 2, 6, 7, 8 그 다음에 384인데 4를 빼주는 거니까 따라서 n은 384예요. 점점 1000에 가까워지네요. 자,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네요. k 대신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8 넣어주면 자, 4 곱하기 n 플러스 4는 3 곱하기
2에 12승. 이제 1000 넘어가겠다. 그쵸? 4. 그러면 이 두 개 소거되고 2에 10승이 나왔네요. 이게 1024예요. 거기에 또 3배를 했어요. 3000이 넘어가는데 4배 줘봤자 1000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가능한 n은 3개 나왔네요. n이 2일 때랑 44일 때랑 384일 때 이렇게 3개 형태가 등장했고요. 자,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84가 아니라 이거 4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380이군요. 죄송합니다. 380. 그러면 380에다가 66을 더하는 건가요? 46이죠. 죄송합니다. 왜 이래요? 네. 46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6이고요. 426. 얘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n값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A가 90도이고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직각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네. 자, 다시요. 안 그려지네. 잠시만요. 템 될려나? 예,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90도니까 여기가 A가 되겠고요. 순서대로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는 2 곱하기 로그 2의 x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로그 4의 16을 이제 x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이때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했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네요. 자, 한번 써볼까요? s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로그 4에 16을 x로 나눠주면 되겠고, 높이는 2 곱하기 로그 2x입니다. 좀 정리 좀 할까요? 2분의 1하고 2는 소거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도 밖으로 튀어나가네요. 그래서 로그 2에 16이니까 4가 되겠고, 바로 계산할게요. 자, 4가 되겠고,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될 거고, 밖에 있던 로그 2x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sx가 넓이가 다음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읽어보니까 sx라고 하는 것은 x가 a일 때 최대값 m을 갖는다. 자, 두 놈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로그 2x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편의상 그냥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이 넓이 함수 sx는 2분의 1에 4-a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이 sx가 a에 관한 2차식이 돼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자, 이놈을 a축이라고 한다면 0하고 4를 지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대값은 당연히 대칭 구조니까요. a가 2일 때 전체적인 면적은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2를 넣어주면 2분의 1에 2 곱하기 2, 2가 되겠고요. 자, a가 2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를 a라고 놨으니까 그때 x값은 얼마다? 4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값이 이제 a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놈을 더해준 결과는 6,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